1875년 3월 3일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 조르주 비제의 새 오페라 카르멘 초연. 비제는 들떠 있었어요. 리허설은 완벽했고 바로 그날 레지옹 도네르 훈장까지 받았으니까요. 극장에는 프랑스 음악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스네, 오펜바흐, 들리브, 구노. 1막이 시작됐어요. 관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투우사의 노래가 나왔을 때는 환호했죠. 하지만 2막이 끝날 무렵부터 극장의 냉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3막, 침묵. 4막, 카르멘이 무대 위에서 칼에 찔려 죽자 관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커튼이 내렸을 때 극장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 평론들이 쏟아졌습니다. 카르멘 역은 실패다. 그녀는 천박하고 잔인하다. 고양이 같은 소녀를 냉소적인 창녀로 만들어버렸다. 이 여자를 제갈 물리고 정신병원 감옥에 가둔 후 머리 위로 찬물을 부어야 한다. 비제는 바그너를 따라하는 신종 이단이다. 비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3개월 후 1875년 6월 3일 비제는 심장마비로 급사했어요. 36세였습니다. 카르멘 33번째 공연이 끝난 바로 그날 밤이었죠. 비제는 죽을 때까지 카르멘이 실패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지 4개월 후 비엔나에서 카르멘이 대성공을 거뒀어요. 10년 후 차이콥스키는 예언했습니다. 카르멘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페라가 될 것이다. 일장 존경받는 가문의 천재 소년. 조르주 비제는 1838년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음악교사, 어머니는 피아니스트. 완벽한 음악 가정이었죠. 비제는 9살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했어요. 역대 최연소. 교수들은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가르칠 게 없어요. 19세에 로마 대상을 받았죠. 음악원 최고의 영예. 비제의 미래는 보장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제는 여러 오페라를 썼지만 거의 다 실패했어요. 진주 조개잡이 1863년 평범한 반응. 퍼스의 아가씨 1867년 실패. 건강도 나빴어요. 목 통증, 만성 류머티즘, 수면 중 호흡 곤란. 돈을 벌기 위해 피아노 개인 레슨을 했죠. 시간당 받는 초라한 일이었어요. 음악계는 그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1872년 비제는 34세. 큰 성공 없이 중년에 접어들었어요. 바로 그때 오페라 코미크 극장 감독이 제안을 했습니다. 비제, 우리를 위해 오페라 하나 써주시겠어요? 작고 쉽고 즐거운 거로요. 비제는 대답했어요. 카르멘을 쓰겠습니다.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소설 카르멘. 1845년에 출판된 이 소설은 집시, 여자 카르멘과 그녀에게 빠진 병사 돈 호세의 이야기예요. 카르멘은 자유로운 여자입니다. 사랑도 자유롭게, 떠남도 자유롭게. 돈 호세는 그녀에게 집착하다가 결국 그녀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오페라 코미크 극장 감독 아돌프 드 레베는 경악했어요. 이런 천박하고 부도덕한 이야기를 우리 극장에서 공연한다고? 오페라 코미크는 중산층 가족들이 안심하고 보는 극장이었거든요. 남자가 아내와 딸들을 데려올 수 있는 곳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담배 피우는 집시 여자? 살인? 무대 위에서 여자가 죽는다고? 드 레베는 사임했습니다. 이런 건 못하겠어. 하지만 비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카르멘 역을 맡은 가수는 셀레스틴 갈리마리에였어요. 그녀는 강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배우였죠. 비제가 처음 쓴 카르멘 등장 아리아를 들려줬어요. 갈리마리에는 거절했습니다. 이건 카르멘이 아니에요. 너무 평범해요. 더 강렬하고 더 섹시하고 더 위험한 노래가 필요해요. 비제는 당황했지만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썼어요. 무려 14번을 고쳐 썼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하바네라예요. 라무르의 탕와조 레벨. 사랑은 들판의 새, 아무도 길들일 수 없죠. 재미있는 건
이 멜로디가 사실은 비제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바스티안 이라디에르라는 작곡가의 노래를 비제가 민요인 줄 알고 빌려온 거였죠. 나중에 알고는 악보에 이라디에르의 멜로디를 차용이라고 표기했어요. 하지만 그 멜로디조차도 원래는 쿠바 아프리카계 음악이었대요. 스페인 오페라인데 프랑스인이 쓰고 쿠바 음악을 썼다. 복잡하죠? 오장 투우사의 노래 쓰레기를 원한다고? 좋아, 쓰레기를 주지. 이막에 나오는 투우사의 노래 보트르 토스트 제피 부르랑드르 여러분의 건배에 감사합니다. 투우사여 조심하라. 행진곡 스타일의 웅장하고 신나는 노래죠. 지금은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 중 하나예요. 하지만 비제는 이 노래를 쓰면서 냉소적이었대요. 그들이 쓰레기를 원한다고? 좋아, 쓰레기를 주지. 비제는 이 노래를 대중영합용으로 가볍게 쓴 거였어요. 그런데 초연에서 이 노래만 대박이 났죠. 관객들은 열광했어요. 앙코르를 요구했습니다. 비제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진지한 음악은 무시하고 이런 걸 좋아하다니. 6장 1875년 3월 3일 그날 밤 초연날 비제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어요. 프랑스 예술가 최고의 영예죠. 완벽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극장에는 프랑스 음악계 거물들이 모두 모였어요. 일막, 박수, 하바네라 잘 받아들여졌어요. 2막 전반부, 투우사의 노래 폭발적 반응. 하지만 그 다음부터 냉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돈 호세의 꽃노래, 무반응, 카르멘과 호세의 듀엣, 침묵, 3막, 미카엘라의 아리아만 박수, 4막, 완전히 망했어요. 무대 위에서 카르멘이 칼에 찔려 죽는 장면. 관객들은 충격과 혐오에 빠졌습니다. 커튼이 내렸을 때 극장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어요. 대본 작가 알레비는 다음날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1막은 좋았어요. 박수도 많았고요. 2막 전반부도 잘 됐죠. 하지만 투우사의 노래 이후에는 냉기만 돌았어요. 마지막 막에서 비제에게 남은 건 몇몇 친구들의 위로뿐이었습니다. 7장 다음날 아침에 악평. 다음날 신문 평론들이 쏟아졌습니다. 카르멘 역은 갈리마리에에게 실패다. 그녀는 천박하고 잔인하다. 고양이 같은 소녀를 냉소적인 창녀로 만들어버렸다. 폴 드 생빅토르. 솔직히 말하겠소? 당신의 카르멘은 대실패요, 재앙이요. 20번 이상은 공연 못할 거요. 음악이 계속 이어져요. 멈추질 않아. 박수칠 시간도 없단 말이요. 이건 음악이 아니요. 장 앙리 뒤팽. 가장 악랄한 평은 르 시에클 신문이었어요. 이 여자를 제갈 물리고 광란의 엉덩이 흔들기를 멈추게 하고 머리 위로 찬물을 부은 뒤 정신병원 감옥에 가둬야 한다. 르 꼴라 신문은 비꼬았죠. 비제 씨는 토끼 없는 토끼 스튜학파에 속한다. 무슨 뜻이냐고요? 내용 없는 음악이라는 조롱이에요. 8장 비제의 마지막 3개월. 비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초연 다음 날 그는 극장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어요. 극장은 카르멘 공연을 계속했지만 관객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무료표를 나눠줘야 했죠. 비제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카르멘은 확실하고 절망적인 실패작이다. 비제의 건강은 원래 좋지 않았어요. 만성 류머티즘, 수면 중 호흡 곤란, 목 통증. 실패의 충격은 그의 건강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1875년 6월 2일 카르멘 33번째 공연. 공연은 무사히 끝났어요. 그날은 비제의 결혼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6월 3일 새벽 2시 비제의 친구 알레비는 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비제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카르멘 32번째 공연 커튼이 내려가는 바로 그 순간에요. 비제는 36세였습니다. 구장 죽음 이후의 부활. 비제가 죽자 사람들은 그제야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비제의 마지막 오페라를 보러 가자. 그의 비극적 죽음이 카르멘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킨 거죠. 하지만 진짜 부활은 비엔나에서 시작됐습니다.
1875년 10월 23일 비엔나 궁정 오페라. 비제가 죽기 직전에 사인한 계약이었어요. 비엔나 버전은 대사 대신 레치타티보 노래로 하는 대사를 넣었습니다. 그랑 오페라 형식으로 바꾼 거죠. 결과는 폭발적인 성공. 비엔나 사람들은 카르멘에 열광했어요. 그 다음 3년 동안 카르멘은 유럽의 거의 모든 주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됐습니다. 1883년 파리 오페라 코미크도 카르멘을 다시 올렸어요. 이번엔 만석이었습니다. 10장 차이콥스키의 예언. 1875년 카르멘 초연 직후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가 파리를 방문했어요. 그는 카르멘을 보고 후원자 폰 메크 부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카르멘은 모든 면에서 걸작입니다. 10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페라가 될 것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예언은 적중했어요. 1884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첫 공연. 1890년대까지 카르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가 됐죠. 11장 비제가 스페인에 한 번도 안 갔다는 사실. 재미있는 사실. 카르멘은 스페인 세비야를 배경으로 한 오페라예요. 하바네라, 세기디아, 플라멘코 리듬. 완벽한 스페인 음악이죠. 그런데 비제는 평생 스페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모든 걸 책과 상상력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그가 참고한 건 메리메의 소설, 스페인 음악 연구자료, 파리 카바레에서 들은 스페인풍 음악. 그런데 그마저도 대부분 쿠바나 라틴 아메리카 음악이었어요. 진짜 스페인 사람들이 나중에 카르멘을 보고는 우리 음악이 이렇게 멋있었어? 라고 놀랐대요. 비제가 만든 가짜 스페인이 진짜보다 더 매력적이었던 거죠. 12장 왜 사람들은 카르멘을 거부했을까? 1875년 파리 중산층은 오페라에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고상한 귀족들의 이야기, 미덕이 승리하는 해피엔딩, 도덕적 교훈. 카르멘은 이 모든 걸 뒤집었어요. 카르멘은 담배 공장 여공 하층민, 집시 차별받는 소수자, 자유연애를 즐기는 여자 부도덕, 남자를 조종하는 여자 위험, 무대 위에서 살해당함 충격. 1875년 파리는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관념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어요. 프랑스 황후 외제니는 스페인 가톨릭의 엄격한 도덕률을 강요했죠. 여자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됨. 육체적 싸움을 하면 안 됨. 성적으로 자유로우면 안 됨. 카르멘은 이 모든 걸 다 했어요. 무대 위에서 담배 피우고 다른 여자들과 싸우고 남자들을 유혹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떠나는 여자. 보수적인 파리 관객들은 충격과 혐오에 빠졌던 거죠. 13장 카르멘, 페미니즘의 아이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카르멘은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사랑은 들판의 새, 아무도 길들일 수 없죠. 카르멘은 자유로운 여자입니다. 누구의 소유물도 되지 않아요. 돈 호세가 나만 사랑해? 라고 외치면 카르멘은 대답합니다. 안 돼. 나는 자유롭게 태어났어. 자유롭게 죽을 거야. 그리고 정말로 자유를 선택하다가 죽습니다. 현대 페미니스트들은 카르멘을 여성 해방의 상징으로 봐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한 여자. 비록 비극적으로 끝나지만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지킨 여자. 1875년에는 부도덕한 창녀로 비난받았던 카르멘이 150년 후에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찬양받게 된 거죠. 엔딩 비제는 알고 있었을까? 1875년 6월 3일 비제는 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카르멘은 실패작이야.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대본 작가 알레비는 이렇게 썼어요. 비제가 죽을 때 그는 카르멘이 살아남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33번의 공연이 있었으니까요. 진짜 대실패였다면 1번 만에 막을 내렸을 거예요. 비제는 악평을 들었지만 동시에 찬사도 들었어요. 이 악보에는 엄청난 재능이 있다. 음악은 드라마의 운명을 따라가며 희귀한 극적 지능을 보여준다. 빅토랭 종시에르.
어쩌면 비제는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신이 혁명적인 걸 만들었다는 것.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당장은 이해받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세계가 따라올 거라는 것. 비제는 36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카르멘은 15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어요. 하루 평균 2번씩 전 세계 어딘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세계 최고의 오페라 가수들이 평생 카르멘을 부르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들판의 새, 아무도 길들일 수 없죠. 비제의 카르멘도 그랬어요. 1875년 파리 관객들은 카르멘을 길들이려 했습니다. 재갈 물리고 감옥에 가두고 찬물을 부으려 했죠. 하지만 카르멘은 자유로웠어요. 비제가 죽은 후에도 카르멘은 날아올랐습니다. 전 세계로, 그리고 영원히.